현우야. 엄마, 현우가 장미령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현우의 입술이 터져 있었고 다른 훈련병들보다 훨씬 심한 상처였습니다. 장미령이 현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최강호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훈련입니까? 때려서 강해집니까? 최강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현우는 저희를 대신해서 맞아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가 실수하면 현우가 대신 맞겠다고 나섰거든요. 현우가 동료들을 보호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장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아무도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훈련병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장미령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군복에 익숙한 몸에 민간인 옷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현우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에 잘 적응했을지, 살은 빠지지 않았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장미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지휘하는 사단이었지만 오늘은 철저히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저 20살 아들이 그리운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접수대 병사가 건넨 양식을 받으며 장미령은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방문자 성명란에 장미령, 면회 대상자란에 박현우 일병이라고 썼습니다. 관계란에는 뭐라고 적으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현우에게는 그냥 엄마일 뿐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병사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장미령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게... 병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현우 일병이 현재 면회 명단에 없네요. 없다고요? 제가 미리 신청했는데요. 장미령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면회 신청은 분명히 했었는데 왜 명단에 없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현재 격리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격리. 그 단어가 장미령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격리라는 것은 징계나 의료상의 문제가 있을 때 내리는 조치였습니다. 평소 착하고 모범적이었던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격리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병사의 모호한 대답에 장미령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럼 중대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중대장의 얼굴에는 명백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령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현우 일병 어머님이시죠? 죄송합니다. 현우가 현재 몸이 좀 안 좋아서 의무실에 있습니다. 어떻게 아픈 건가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연이은 질문에 중대장이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며 장미령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확한 건 의무실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내일 다시 오시면... 아니요, 오늘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미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분명 뭔가 감추고 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실에 입원한 환자는
면회 절차가 복잡하고 의료진과 상의도 해야 해서 제발이요. 저는 6개월 만에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입니다. 장미령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군인이 아닌 그저 걱정되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시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장미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장미령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던 장미령은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다쳐서 울던 모습, 군대 가기 전 걱정스러워하던 표정,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장미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의 어색한 표정, 병사들의 당황스러운 반응, 모든 것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령은 차에서 내려 다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부대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장미령은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들어가서 의무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장미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이 길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미령은 부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후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후문 근처에는 경비병이 없었고 담장 너머로 의무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랜 군생활 경험으로 부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문 근처에서 기다리던 장미령은 막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의무병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병사가 혼자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장미령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병사가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박현우 일병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의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어서요. 의무병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면회는 정해진 절차대로. 제발이요.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장미령의 간절한 눈빛에 의무병이 망설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박현우 일병이 의무실 기록에 없어요. 장미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대장은 분명히 의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기록이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대장님께서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저도 이상해서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최근 며칠간 박현우 일병의 진료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입원 기록도 처방 기록도 없습니다. 의무병의 말에 장미령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현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 전 밤에 응급실로 실려온 훈련병이 있긴 했는데. 응급실로요?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실이라는 말에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록도 다음날 아침에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 같았습니다. 삭제했다고요? 네.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에서 특정 환자 정보만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장미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그 응급실로 실려온 훈련병이 현우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이나 체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요? 장미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라는 말이 불길한 예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멍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 환자를 못 봤습니다. 어디로 간 건가요? 모릅니다. 기록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위에서 함구령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 함구령. 장미령의 경험상 함구령이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건 아닐까요? 후송 기록도 없어요.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의무병이 주위를 다시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누군가 보고 있으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장미령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젊은 의무병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 일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무병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장미령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요. 더욱 끔찍한 것은 모든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미령은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괜찮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모두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장미령은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들이 격리 조치되었다는 공식 설명, 하지만 의무실 기록은 전혀 없다는 사실, 응급실에 실려온 훈련병의 존재, 그리고 모든 기록의 의도적 삭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령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갔습니다. 훈련 중 사고?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는 의무병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는 걸까요? 장미령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오후 장미령은 부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의무병의 말대로라면 현우와 같은 또래의 훈련병들이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부대에서 외박을 나오는 훈련병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령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현우와 함께 입대했을 동기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미령이 한 훈련병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그 훈련병이 먼저 장미령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네. 저를 아세요? 현우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김세린입니다. 김세린. 현우가 입대 전에 자주 언급했던 동기 친구였습니다. 장미령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이구나. 현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현우 면회 오셨어요? 김세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반응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리 중이라고 해서 못 봤어요. 혹시 현우가 아픈가요? 김세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장미령의 팔을 살짝 잡고 정류장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안 돼요. 혹시 누가 볼까봐.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세리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현우가 고참 간부한테 맞았어요. 장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맞았다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이었어요. 최강우 원사라는 분이 현우를 집중적으로. 김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겁에 질려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맞았나요? 처음에는 기압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장미령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아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의무실에 간 건가요? 그날 밤에 너무 심하게 맞아서 쓰러졌거든요. 저희가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간부들이 막았어요. 119를 막았다고요? 네. 부대 내에서 처리한다면서. 그래서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그 다음부터 현우를 못 봤어요. 김세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왜 신고를 안 했어요? 부모님께라도 연락을 했어야죠. 그게 다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요? 최강우 원사가 협박했거든요. 누구라도 이 일을 외부에 알리면 전체를 갈아버리겠다고. 장미령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폭력도 폭력이지만 협박으로 입막음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김세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때문에 현우가 더 당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세린이 잘못이 어디 있어요? 장미령이 김세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네, 같은 생활관 애들은 다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아요. 최강우 원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도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특히 현우를 유독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왜 현우를요? 잘 모르겠어요. 현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모범적인 편이었거든요. 장미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유도 없이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어머님,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저희들한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김세린이 걱정스러운 표호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장미령이 김세린과 헤어진 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폭행을 당해 의무실에 실려갔고 그 기록들이 모두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미령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장군으로서 나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령은 옷장에서 정복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김세린의 증언을 들은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복을 입으며 장미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민간인 복장으로 숨어 다니며 진실을 찾았지만 이제는 사단장으로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슴에 투스타 계급장을 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장미령을 본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박현우 어머니로만 알고 있던 여성이 사단장 정복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단장님 출입하십니다. 경비병의 외침에 주변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단장의 등장에 모든 간부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령은 면회실로 직행했습니다. 어제 자신을 대했던 병사들과 중대장이 모두 경례 자세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중대장? 네, 사단장님.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가 얼버무렸던 박현우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최고 상급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미령은 면회실 테이블에 투스타 명패를 또렷이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틀 전 박현우 일병을 면회 오신 분이 바로 저입니다. 장미령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모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박현우 일병이 어머니입니다. 장미령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대장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이미 상당 부분을 파악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의무실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더군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장미령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이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는 사실이 궁금합니다. 박현우 일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에 중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격리 조치 중입니다. 어떤 이유로요? 그게 훈련 중 사고가 있어서. 사고? 장미령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우 원사는 어디 있습니까? 최강우 원사의 이름이 나오자 간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단장이 이미 핵심 인물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최강우 원사를 불러오십시오. 네, 사단장님. 한 간부가 급히 나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사단장님, 최강우 원사가 오늘 휴가를 나갔다고 합니다. 휴가를? 장미령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가해자가 도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제부터 휴가를 나간 겁니까? 어제부터입니다. 참 우연이군요. 제가 면회 온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나갔다니 간부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박현우 일병을 지금 당장 데려오십시오. 사단장님, 그게 못 데려올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미령의 눈빛이 위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지휘관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대장이 마침내 포기하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서재혁 중위도 함께 불러오십시오. 서재혁 중위의 이름까지 나오자 모든 간부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이 이미 모든 관련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장미령은 명패를 다시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서재혁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재혁 중위. 네, 사단장님. 서재혁이 경직된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장미령은 그를 찬찬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가 과연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지를.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재혁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박현우 일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질문에 서재혁의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단장님,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령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재혁이 깊은 숨을 쉬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합니까? 제가 미리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양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박현우 일병이 최강우 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미령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기합 수준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심해졌습니까?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마지막 날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서재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사단장님.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서재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신고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중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께도. 장미령의 시선이 중대장을 향했습니다. 중대장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면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중대장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서재혁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묵살당했습니다, 사단장님. 묵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최강호 원사는 선임이니까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고. 장미령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였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증거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호 원사가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면 저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네, 사단장님.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서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강호 원사가 박현우 일병을 별도로 불러내서 약 1시간 동안. 서재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너무 심하게 때려서 박현우 일병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장미령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니요. 그 후에는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최강호 원사가 막았습니다. 부대 내에서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의무실로 옮긴 거군요. 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박현우 일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서재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박현우 일병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미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는 아들을 해친 자들에게, 실망은 이를 막지 못한 시스템에게, 안도감은 마침내 진실을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서재혁 중위. 네, 사단장님.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서재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질책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고마움을 표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사단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박현우 일병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장미령이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우리 현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장님, 박현우 일병은 현재 부대 내 격리시설에 있습니다. 격리시설? 네, 의무실 뒤편에 있는 별도 공간입니다. 장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격리시켜 놓고 면회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데려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최강호 원사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최강호 원사가 면회실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미령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급히 소환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강호 원사. 네, 사단장님. 박현우 일병을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에 최강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규정에 따라 훈련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요? 그럼 규정에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내용이 있습니까? 최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대답하십시오. 그게 훈련병이 말을 안 들었다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가했습니까? 최강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한 간부가 여러 명의 훈련병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관련 훈련병들을 데려왔습니다. 장미령은 훈련병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얼굴과 몸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너희들도 폭행을 당했나? 첫 번째 훈련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맞았니? 한 달 전부터요. 어떻게 맞았는지 말해보거라. 훈련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뺨을 한두 대씩 때렸는데 나중에는 주먹으로 배를 치고 다른 훈련병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보여주었습니다. 팔에 시커먼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최강호 원사가 몽둥이로 장미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네, 나무 몽둥이로 종아리를 여러 번. 세 번째 훈련병이 바지를 걷어 올려 보였습니다. 종아리에 길쭉한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니? 신고하면 더 심하게 맞는다고 협박했어요. 협박? 네, 부모님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면 전체를 갈아버리겠다고. 장미령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조직적인 폭행과 협박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나? 네, 박현우가 가장 심하게 맞았어요. 그때 또 다른 간부가 박현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장미령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보다 훨씬 심한 상처였습니다. 현우야.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현우가 장미령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니? 엄마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엄마가 사단장님이신 줄 몰랐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현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너 잘못이 전혀 없어. 장미령이 현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최강우 원사. 네, 사단장님.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최강우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이게 훈련입니까? 장미령이 훈련병들의 상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하게 만들려고. 때려서 강해집니까? 최강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는 더 이상 무서워서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다른 훈련병도 증언했습니다. 박현우는 저희를 대신해서 더 많이 맞아줬어요. 무슨 말이니? 저희가 실수하면 현우가 대신 맞겠다고 나섰거든요. 장미령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우가 동료들을 보호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현우야, 그런 일이 있었니?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제가 대신. 장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아무도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장미령의 목소리에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장미령은 부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면담을 넘어서 전체 부대원들 앞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은밀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간부 강당 집합. 장미령의 명령이 부대 전체에 전파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부대 곳곳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에 도착한 장미령은 연단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는 중대장부터 말단 간부들까지 모든 지휘계통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훈련병들과 그들의 부모님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훈련병들의 부모님들이 급히 부대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김세린의 어머니, 다른 훈련병들의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공개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약속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미령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부대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조직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메웠습니다. 공식적으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최강호 원사를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훈련병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군대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군인 정신과 명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습니다. 장미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군대는 명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정의와 명예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들도 이런 일에 침묵했거나 방관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지켜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미령의 목소리에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현장의 훈련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고통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확신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혁 중위. 네, 사단장님. 서재혁이 일어섰습니다. 이번 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김세린 훈련병. 네, 사단장님. 김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세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위해 나선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박현우 일병. 네, 사단장님.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동기들을 보호하려 했던 내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거라. 네, 사단장님. 현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령이 다시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는 변화합니다.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운영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모님들, 훈련병들, 그리고 양심적인 간부들이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강호 원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강당 구석에서 최강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훈련병들에게는 충분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미령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부모들과 병사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강당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미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강당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울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오태성 준장이 이끄는 군단 조사단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팀도 파견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회의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태성 준장이 최강호 원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강호 원사, 박현우 일병을 비롯한 훈련병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최강호가 입을 다물고 있자 조사관이 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의무실 응급기록, 훈련병들의 증언서,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서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최강호가 마침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한 달 정도입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훈련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폭행이 훈련입니까? 최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검찰 수사관이 중대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서재혁 중위의 보고를 받고도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훈련병이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증거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무 기록을 삭제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일병,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습니까? 3주 전부터입니다. 가장 심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 저녁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조사관이 현우의 상처 사진을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피해를 당했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맞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협박을 당했습니다. 더 심하게 맞을까봐 무서웠어요. 김세린과 다른 훈련병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태성 준장이 장미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강호 원사는 특수폭행죄로 구속 기소됩니다. 중대장과 관련 간부 2명은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시에 진행되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강호 원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중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다른 관련 간부들도 각각 징계 처분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장미령은 변화된 훈련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동기들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동기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군인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김세린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가 나중에 후임이 들어오면 잘 보살펴줘야 해. 서로 도우면서 좋은 추억 만들자. 현우의 말에 모든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령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현우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서재혁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훈련병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당당해졌어요. 다행이군요. 훈련이 끝난 후 장미령은 현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괜찮지? 네, 엄마. 완전히 회복했어요. 장미령이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장미령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소에서 병사들이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미령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